저 여자가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모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닭들이 간이 사라진 채 죽어 있었고 가축들이 밤마다 피를 흘리며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까지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한 이름을 꺼냈습니다. 바로 며칠 전 혼인을 올린 노총각 나무꾼의 아내, 아름답고 조용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마을을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때 이 마을을 지나던 한 사람, 조선 팔도를 뒤흔들던 암행어사, 박문수. 그는 곧 이 사건 뒤에 숨은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진실. 그 여인은 천년 묵은 구미호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 오후 산길 위 커다란 바위에 걸터 앉은 박문수가 멀리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들판은 텅 빈 채 바람에 마른 풀만 흔들렸고 낮인데도 장터에는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문수가 눈을 가늘게 뜨고 마을 쪽을 응시하고 있을 때 숲길 아래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박문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 나리,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요. 어사 나리, 큰일 났습니다. 앞마을에서 며칠째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문수가 도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리야, 숨부터 고르거라. 이렇게 헐떡이다 쓰러지겠다. 숨부터 고르고 말해라. 도리가 가슴을 손으로 쥐어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날이 달들이 모조리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달짝마다 달들이 죽어 있는데 몸에는 상처 하나 없고 간만 쏙 빠져 있답니다. 주민들이 무서워서 해가 지면 문도 못 연다고 합니다. 도리는 말을 하다 말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밤만 되면 집 문을 꽁꽁 걸어 잠깁니다. 아이들도 울음을 터뜨리고요. 박문수가 바위에서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냐? 언제부터 그랬느냐? 도리가 고개를 갸웃하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날이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그 나무꾼 총각 있지 않습니까? 평생 혼자 살던 그 총각 말입니다. 마을 외곽에 사는 나무꾼 총각이 갑자기 아가씨를 데려와 혼인을 치른 뒤부터라고 합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다는 여인인데 동네 사람들이 도와서 혼례까지 올렸다고요. 도리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날이 그 여인이 처음 마을에 왔을 때부터 사람들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박문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혼인을 한 뒤부터 일이 시작됐다는 말이냐? 혼인한 시기와 달기, 죽기 시작한 시기가 겹친다는 말이냐? 도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리. 게다가 그 집이 숲바로 옆입니다. 그 집이 숲바로 옆에 붙어 있답니다. 밤마다 짐승 소리도 들리고 사람 목소리 같기도 한 이상한 소리도 들린다고 주민들이 수군댑니다. 도리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밤에 지붕 위를 뭔가가 뛰어다닌다고도 합니다. 박문수가 산길 아래를 향해 걸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겁을 먹었겠지. 내려가 보자. 도리가 황급히 뒤를 따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리 그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밤에는 절대 밖에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날이 밤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마을 사람들이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박문수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가는 것이다. 낮에는 괜찮다는 말이 아니더냐. 그러니 낮에 내려가는 것 아니냐. 도리가 박문수의 등을 보며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왠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날이. 찬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세게 밀어냈습니다. 마을에서는 연기 한 줄기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문수는 낡은 도포를 걸치고 나그네처럼 장터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상인들은 좌판을 반쯤만 펼쳐놓고 연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조금이라도 기울면 자리를 거들 기세였습니다. 박문수가 푸죽간 앞에 멈춰서서 고기를 들여다보는 척하며 주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장사가 영 신통치 않아 보이는구려. 요즘 장이 이리 한산합니까? 요즘 장이 많이 한산하구먼. 무슨 일이라도 있소. 푸죽간 주인이 칼을 도마에 탁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그네 양반 모르고 오셨군요. 이 마을 요즘 밤마다 난리가 납니다. 닭만 죽은 게 아닙니다. 개도 죽고 염소도 죽었어요. 죄다 간이 없어진 채로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말입니다. 푸죽간 주인은 주변을 힐끗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족제비 짓인가 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박문수가 눈썹을 모으며 물었습니다. 짐승이 그럴 수 있소. 푸죽간 주인이 고개를 저으며 두 손을 맞비볐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짐승이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족제비나 살기라면 온몸을 물어뜯어야죠. 이건 달라요. 며칠 전에는 농부 하나가 지붕 위로 그림자가 뛰어넘어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하다고요. 푸죽간 주인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했다는 소문도 돕니다. 박문수가 자리를 옮겨 도리를 찾았습니다. 도리는 이미 마을 노인 셋을 데리고 평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여기입니다. 이 어르신들이 피해를 직접 본 분들입니다. 박문수가 피해가 생긴 집들의 위치를 하나씩 짚어가며 물었습니다. 노인들이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대답할수록 박문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 집도요. 저쪽 초가집도요. 전부 밤에 일이 났습니다. 전부숲 쪽에서 시작해서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이구나. 도리가 박문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날이 이거 보십시오. 피해 난 집들을 이어보니까요. 날이 피해 입은 집들을 이어보면 나무꾼 집이 딱 중심입니다. 오후가 되자 박문수는 장작을 사러 온 손님 행세를 하며 나무꾼의 집 마당 앞에 섰습니다. 나무꾼이 도끼를 들어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어이, 나그네 양반. 장작 필요하십니까? 마당 한쪽에서는 아가씨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아가씨가 박문수를 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길 가시는 나그네신가 봅니다. 박문수가 눈길을 거두지 않은 채 집 뒤편을 살폈습니다. 좁은 오솔길 하나가 곧장 숲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외곽 노인의 집에서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개들이 한꺼번에 짖어댔고 사람들은 문고리를 더욱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아이고 살려줘. 문 열지 마라. 절대 열지 마. 박문수는 등잔불을 끄고 창호지 너머 어둠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녘 관아 아전 둘이 말을 타고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노인의 시신 앞에 쪼그려 앉은 아전이 얼굴을 찌푸리며 동료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거 봐라, 이게 사람 몸이 맞느냐. 짐승한테 당한 것 치고는 너무 깨끗하지 않냐.
짐승한테 당한 것 치고는 상처가 너무 없어. 이게 말이 되나? 다른 아전이 시신의 옷자락을 들춰보다가 손을 걷었습니다. 이거 큰일이다. 간이 없어졌어. 간이 없어졌어. 닭이나 염소랑 똑같이. 두 아전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말이 맞는 거 아냐? 정말 요괴가 나타난 거 아니냐? 두 아전이 수군거리는 사이 마을 어귀에서 낡은 삿갓을 쓴 도사 한 명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등에 바랑을 맨 도사가 마을 사람들 틈에 서서 시신 쪽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허허, 결국 사람이 죽었군. 이 산의 기운이 심상치 않더니 이 산에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소. 사람의 간을 먹는 여우 요괴 말이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여우 요괴라니. 아이구야 설마. 한 안악이 아이를 끌어안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그랬지. 내가 그랬잖아.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이장이 도사에게 바짝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도사 양반, 정말 그런 것이 있단 말이오? 증거가 있소. 그게 정말이오. 증거가 있소. 도사가 삿갓을 벗으며 마을 뒤 숲을 가리켰습니다. 저 숲을 보시오. 저 숲에서 오래 산 짐승은 사람보다 더 영악해집니다. 증거는 저 숲이 내고 있지 않소. 100년 묵은 여우도 무서운데 1000년이 넘으면 사람으로 둔갑해 사람 틈에 섞여 삽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겁먹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으로 둔갑한다고요? 그럼 우리 마을에도? 박문수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손에 쥔 붓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박문수와 도리는 나무꾼 집 뒤편숲 어귀에 몸을 숨겼습니다. 달빛이 나무 십 사이로 가늘게 내려앉았습니다. 도리가 박문수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입을 귀에 바짝 붙였습니다. 날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날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박문수가 손을 들어 도리를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있어라. 움직임이 있다. 나무꾼 집 쪽에서 문 여닫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잠시 뒤 사람 형체의 그림자 하나가 지붕 위로 가볍게 뛰어올랐습니다. 도리가 숨을 멈췄습니다. 날이 보셨습니까? 저거 사람 맞습니까? 그림자는 기와 위를 달리듯 숲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박문수가 몸을 일으켜 숲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달빛이 드문드문 비치는 나무 사이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림자의 등 뒤에서 길고 가느다란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도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날이, 저거 꼴이 아닙니까? 박문수의 손이 허리춤의 부적 주머니 위에 천천히 얹혔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문수는 이장의 집 사랑채에 앉아 낡은 문서 더미를 펼쳤습니다. 이장이 먼지 묻은 두루마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박문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우리 마을에 내려오는 기록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남겨둔 글이지요. 수십 년 전 이 마을 어른들이 남긴 기록입니다.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박문수가 두루마리를 펼치자 빽빽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으로 둔갑해 마을에 숨어든 여우 요괴, 간을 먹어야 사람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리가 옆에서 글을 들여다보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이고, 사람 간을 먹는다고요? 박문수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혼인을 해서 마을 안으로 들어온 것도 기록과 같구나. 이장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말은 설마 나무꾼의 아내가, 그러면 나무꾼의 아내가. 박문수가 두루마리에서 눈을 들어 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확인하기 전에는 단정하면 안 됩니다. 아직 단정 짓지 마십시오. 확인이 먼저입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도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리, 손님이 왔습니다. 나리, 손님이 오셨습니다. 사랑채 문이 열리며 젊은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등에 약초 바랑을 맨 여인이 박문수 앞에 공손히 앉았습니다. 저는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사는 사람입니다. 마을에 이상한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숲에서 약초를 캐며 지내는 사람입니다. 마을에 내려왔다가 사정을 들었습니다. 박문수가 여인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요괴에 대해 아는 것이 있소. 요괴에 대해 아는 것이 있소. 여인이 바랑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제 스승이 남긴 기록입니다. 구미호를 잠시 드러나게 하는 부적입니다. 스승에게서 받은 기록입니다. 구미호를 잠시나마 본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는 부적 방법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도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박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리, 이거면 잡을 수 있는 겁니까? 박문수가 종이를 받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으겠습니다. 청년들도 부르겠습니다. 마을 청년들을 모으겠습니다. 박문수가 고개를 들어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 밤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그 안에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도리가 팔을 걷어붙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나리. 제가 뛰겠습니다. 제가 뛰겠습니다, 나리. 사흘 동안 마을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도리가 청년들을 이끌고 창고 주변의 함정을 팠고 약초꾼 여인이 부적을 하나씩 나무에 붙였습니다. 나무꾼은 마당 한쪽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이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무꾼이 이장의 소매를 잡으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이장님, 요즘 마을에서 떠도는 말 사실입니까? 이장님, 우리 집사람이 의심받는 겁니까? 이장이 나무꾼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눈을 맞췄습니다. 괜한 걱정 마시오. 자네 아내를 잡겠다는 게 아니야. 자네 아내가 아니라 숲에서 내려오는 무언가를 잡으려는 거야. 걱정 말게. 나무꾼이 입술을 달싹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입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 울고 있던 걸 제가 데려온 겁니다. 보름달이 중천에 떠오른 밤, 박문수가 창고 뒤편에 몸을 숨겼습니다. 청년 6이 숨을 죽이고 주변에 흩어졌습니다. 도리가 박문수의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귀를 세웠습니다. 나리, 오늘 진짜 나타날까요? 숲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새소리가 뚝 끊기고 바람도 멈췄습니다. 도리가 박문수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나리, 저기 보십시오. 숲길 어귀에서 하얀 옷자락이 나타났습니다. 아가씨가 달빛 아래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도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사람, 나무꾼 집 아씨 아닙니까? 아가씨의 눈이 좌우를 훑었고 발소리 하나 없이 창고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는 순간 도리가 줄을 당겼습니다. 함정이 터지며 창고 안이 환해졌습니다. 부적들이 일제히 빛을 내뿜었습니다. 아가씨가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으아! 아가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인간들이 감히 나를 속여. 아가씨의 등 뒤로 꼬리 하나가 솟아올랐습니다. 곧이어 둘, 셋, 넷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청년 하나가 뒤로 넘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꼬리가 또 나온다. 하얀 옷이 찢어지며 거대한 여우 형상이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진짜다. 진짜 구미호야. 구미호가 창고 기둥을 발로 걷어차며 결계를 부쉈습니다. 인간 것들, 모두 죽여주마. 천장이 무너지고 먼지가 솟구쳤습니다. 구미호는 쓰러지는 기둥을 밟고 뛰어올라 숲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박문수가 자리에서 몸을 날리며 외쳤습니다. 놓치지 마라. 오늘 반드시 끝을 낸다. 숲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구미호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나뭇가지 하나 흔들리지 않았고 발소리도 끊겼습니다. 도리가 숨을 삼켰습니다. 날이 어디로 간 겁니까? 날이 어디로 간 겁니까? 그 순간 나무 사이마다 여우 그림자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10개, 20개, 그보다 더 많은 그림자가 나무 사이를 빠르게 오갔습니다. 도리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날이, 여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리가 그림자 하나를 향해 뛰어들었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박문수가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도리야. 진짜는 따로 있다. 발밑에 땅 울림, 나무잎이 쓸리는 방향, 공기가 흔들리는 쪽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여우 그림자들이 일제히 박문수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도리가 땅바닥에서 소리쳤습니다. 날이 피하십시오. 뒤에서 옵니다. 박문수가 눈을 뜨지 않은 채 몸을 틀었습니다. 그림자들이 박문수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흩어졌습니다. 그때 나무 위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 위쪽에서 나뭇가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박문수가 눈을 떴습니다. 커다란 여우 형상이 나무 꼭대기에 앉아 박문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9개의 꼬리가 달빛 아래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구미호가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온 인간이 내 놈이 처음은 아니야. 하지만 살아 돌아간 자는 없었지. 박문수가 허리를 곧게 세우며 구미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1000년을 살았으면 이제 그만 쉬어라. 1000년을 살았으면 이제 그만 쉬어야 하지 않겠느냐. 구미호의 눈이 붉게 빛났습니다. 건방진 인간. 꼬리 9개가 일제히 곤두섰습니다. 수십 개의 여우 그림자가 다시 사방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도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날이. 이번엔 진짜 같습니다. 박문수의 손이 품속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수십 개의 그림자가 사방에서 박문수를 향해 좁혀들었습니다. 도리가 숨을 죽이며 외쳤습니다. 날이. 뒤에서도 옵니다. 박문수가 숨을 고르며 약초꾼 여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전력을 다해 공격할 때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말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손을 빼며 외쳤습니다. 도리 엎드려. 지금이다. 도리가 머리를 감싸 쥐고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날이 조심하십시오. 나무 위에 구미호가 몸을 웅크리더니 박문수를 향해 뛰어내렸습니다. 9개의 꼬리가 활짝 펼쳐지며 달빛을 가렸습니다. 구미호가 포효했습니다. 인간, 내 간부터 먹어주마. 박문수가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손에 쥔 부적을 공중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부적이 구미호의 몸에 닿는 순간 눈부신 빛이 터졌습니다. 구미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이게 뭐냐? 구미호의 몸이 공중에서 굳었습니다. 9개의 꼬리가 빛에 감겨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박문수가 앞으로 뛰어들며 허리에 칼을 뽑았습니다. 이것으로 끝이다. 1000년의 죗값을 받아라. 칼과 부적이 동시에 구미호의 몸을 묶었습니다. 구미호가 온 숲을 뒤흔드는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환술 속의 그림자들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첫 번째가 사라지고 두 번째가 사라지고 마지막 그림자까지 흔적 없이 지워졌습니다. 구미호의 형상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붉게 타오르던 눈빛이 흐려지더니 이내 꺼졌습니다. 9개의 꼬리가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숲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이 트자 마을 곳곳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민들이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젯밤 아무 소리도 안 났지요? 맞아요. 짐승 울음도 없었어요. 밤새 짐승 소리도 비명도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며 표정이 풀렸습니다. 박문수와 도리가 숲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본 이장이 대문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끝난 겁니까? 어사나리. 정말 끝난 겁니까? 박문수가 흙 묻은 도포를 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을은 이제 안전합니다. 이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장터에는 오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반쯤만 펼쳐두던 좌판이 활짝 펼쳐졌고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푸죽간 주인이 고기를 썰며 소리쳤습니다. 오늘은 해지고도 문 안 닫아도 되겠구먼. 이제 밤이 무섭지 않다.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나무꾼은 빈 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이장이 나무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그 누가 알았겠나. 나무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좋은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이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도 속이고 세상도 속이는 것이 요괴라네. 약초꾼 여인이 바랑을 둘러매고 마을 어귀에 섰습니다. 주민들이 여인을 애워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지내십시오. 약초꾼 여인이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숙인 뒤숲길로 들어섰습니다. 사흘 뒤 아침 박문수와 도리는 짐을 꾸렸습니다. 도리가 물었습니다. 나리,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박문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억울한 곳이면 어디든 가야지. 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산길을 따라 멀어졌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그 마을에는 다시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달구름 소리는 예전처럼 평범한 소리가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노총각 나무꾼은 한동안 마을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산으로 돌아가 다시 나무를 하며 조용히 살아갔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 사건을 두고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정체와 그것을 밝혀낸 한 사람의 냉철한 눈을 말입니다.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억울한 일을 바로잡던 암행어사 박문수는 그렇게 또 하나의 기묘한 사건을 뒤로한 채 다음 길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보는 것이 언제나 진실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